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내 민간 연구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더 굳건한 한국과의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인데 이에 반해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방적인 압박의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한다고 북한이 물러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것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도 상충된다는 반박 주장입니다. The folks who say complete denuclearization are not really sure how they're going to get there other than sort of mimicking the previous president in terms of, well, if we bluster hard enough, they will back down, right? And there's just no evidence that that's particularly in DPRK's interest. If we just bluster hard enough, they will eventually back down.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회장인 샤츠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한국과의 더 강력한 관계 구축과 최대한 많은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rather that DPRK understands that our relationship with them,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so robust that they assess the military situation somewhat differently. 샤츠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식량난 등과 관련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여지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밝힌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가 공개되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2일 VOA에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는 점이 거듭 증명됐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며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더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IAEA 보고서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샤츠 의원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전 세계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실제 군자산 측면에서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른 지역과 평화롭게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반박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특히 아프간 철군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맹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이들 국가와 맺은 상호 방위 조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은 이에 맞설 준비가 언제라도 돼 있다고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정한다면 미군은 365일 상시적으로 대응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북부사령부는 위협 경보와 공격을 평가하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등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태세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고 미국의 방어 역량을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앞서 지난달에도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은 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오는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요격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진화하며 미국 안보 등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미국의 대응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외교 조치와 군사력을 포함해 사이버 억제력을 강화할 수단을 적극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3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제 제재를 훼손하고 미국과 동맹국, 국제금융체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응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사이버 전술이 미국과 한국보다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의 비대칭 전략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정권 운영 자금 등을 위해 위조화폐나 아편 등 불법 약물 등을 생산 밀거래했다면 이제는 사이버 범죄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는 선박간 환적보다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달러를 획득하고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북한의 사이버 작전은 정보를 탈취하고 국가 안보, 사회 기반 시설, 통신 관련 네트워크를 교란해 적의 방어 역량을 시험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사이버 테러와 보복 공격, 사이버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 시스템에서의 강탈 행위로 확대됐는데 특히 정부와 군, 은행, 국제 금융 시스템 등 보안 수준이 높은 네트워크에도 깊숙이 침투할 만큼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위기 상황이나 한반도에서 적대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통신과 댐, 전력망, 병원, 원자력 발전소, 전력 공급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사이버전을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have been widely known and generated a lot of concern and responses, including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But the cyber capabilities have really been under the radar. They are hard to discern, indicate the origin of the cyber attacks in many cases.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그동안 북한 해커 등에 대해 제한된 조치만을 취해왔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부처가는 물론 민간과 해외 파트너들이 공동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우선순위로 다루고 기존 관련법은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필요한 추가 입법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U.S. has to look at not only the vulnerabilities, but also actions we can take in response to North Korean cyber attacks. You know, we've sanctioned very few North Korean or other nations' entities for doing cyber attacks. 클링너 연구원은 또 외교적 조치와 협력 축소, 비자 제한, 금융 제재와 법적 조치, 군사적 행동 등 비사이버적 대응 요소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사이버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김숙희가 지난해 폴란드 정부기관과 유엔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폴란드 내무국 국가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대응팀이 밝혔습니다. 폴란드 사이버 안보 대응팀은 최근 공개한 2020 폴란드 사이버 공간 보안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폴란드 정부 산하 기관들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된 지능형 해킹 공격 방식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김숙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숙희가 가짜 이메일로 위장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훔치고 악성 코드를 실행해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스피어피싱 해킹을 시도했으며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전에 유엔의 외교부서 관리 등 개인들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숙희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산업 등 한국 정부 산하 기관들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 등은 지난해 10월 합동 경보를 발령하고 김숙희가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기밀 정보 등을 탈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용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자오커즈 중국 공안부장의 최근 회동은 중국 내 장기 체류에 따른 불만 행위가 증가한 북한 파견 인력 관리와 북한 내 경제 악화에 따른 향후 탈북 증가를 막으려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소식통과 중국 내 북한 식당과 파견업체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탈북민 구출단체 무궁화 구조대를 설립한 허강일 대표는 3일 VOA에 북한의 국경 봉쇄가 20개월째 접어들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국 내 북한 파견 일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상당히 커져 일탈 행위가 증가하자 북한 당국이 중국 공안에 체포와 수감 등 협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특히 중국 내 북한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전 단기 출장으로 나온 수백 명의 성원들은 돈이 떨어져 거의 외교 공관에 구걸하는 수준이고 최소 수만 명에 달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북한의 가족에게 편지와 돈을 붙이지 못하고 소식조차 몰라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높다면서 최근 동북 삼성 지역에 파견된 젊은 IT 인력을 중심으로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례들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 등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도 VOA에 중국이 최근 탈북민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국경에 철책과 제방, 대형 참호를 설치하거나 일부 지역에는 지뢰까지 매설했다며 북한과 중국이 협력해 최근 경제 악화로 어려워진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